저는 그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농업농촌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총괄위원을 맡고 있는 김남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청주시가 그 청원군과 청주시가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원군에서는 도시농업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주제고요. 근데 청주시랑 이제 통합이 되면서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관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아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실제 지금 도시 텃밭이라고 하는 공용 지금 청주시 기술센터에서 분양하고 있는 텃밭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어 있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 분포로 보면 청주시가 한 84만 정도 되는데 청주시 인구가 한 70만 정도라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보다도 우리가 잘 신경을 쓰면 도시농업이라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국 단위에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가 포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 그 도시농업 시민협의회 회장님을 어렵게 모셔서 전국 단위 현황도 살펴보고 또 시흥의 모범 사례도 저희가 한번 본 다음에 저희 지역에서 어떻게 이 도시농업을 잘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첫 논의가 되는 만큼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농업농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전익수 교수님이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전익수입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농업농촌위원회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청주가 농업복합도시인데 도시에 농업이 들어와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실용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고민을 좀 해보게 되겠지만, 도시와 농업이 합쳐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키워드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농업이 확산되는데 아니면 시민들이 농업을 접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발제를 맡으신 분들, 토론을 맡으신 분들의 귀한 의견들이 우리 논의하는 데 좋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하고요. 오늘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으신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제를 맡으신 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김진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 도시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청주시 도시농업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맡으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의 반정숙 중관입니다. 저희 지역의 도시농업연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계신 우리 도시농업연구회의 지승현 선생님 오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금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 등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가장 현재 전국살의 모범이 되고 있는 우리 더자람 원예 농장의 조동순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주시 바쁜 일정에도 청주시 농업정책위원 남일현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시의 도시농업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닙니까? 이따가? 그러면 저희가 지역이 청주시에서 도시농업 전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저희가 1차적으로 했고, 이후에 청주시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가 닥쳐서 이게 연기돼서 지난해인가요? 올해인가요?
지난해도 예, 지난해에서 1회가 돼서 올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청주시는 도시농업에 대해서는 지금 시작 단계에 있는 거고요. 또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청원 생명축제와 도시농업 박람회에서의 이런 행사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큰 차이는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또 특히 올해는 또 행사 기간 동안 비가 와가지고 실제 충분하게 청주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타 지역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늘 잘 저희가 공부를 해서 향후에 저희 지역 내 도시농업이 잘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발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이 나오시는데, 발제를 지금 이걸로 해야 되죠? 네, 발제를 먼저. 그럼 발제를 먼저, 그러면 김진덕 회장님의 발제를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도시농업 시민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덕입니다. 청주는 제가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TV에서 그때 개최했었죠. 그래서 그때 추진위원으로 같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도시농업의 전체적인 큰 흐름과 방향, 그 안에서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운동의 배경과 과정, 성과, 과제, 발전 방향이라고 하는 걸로 진행할 텐데요. 어쨌든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은 사실은 우리 민족 자체가 경작 본능이 워낙 강하게 있어갖고 젓가락 꽂을 땅만 있어도 막 뭔가 저어먹기 때문에 도시농업이 상당히 낯설거나 이러진 않았죠. 하지만 이제 이게 사회에 의존화되고 확산되는 계기는 저는 커다랗게 두 가지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는 과밀 도시의 문제죠. 도시가 과밀화 되다 보니 그 안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라든가 또 갈등의 문제라든가 삶의 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안에서 농업을 결합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적인 하는 흐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농업 기반이 점점 이제 무너지면서 농업의 이익이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농가 인구의 감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러면 농업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문제의식 안에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도시농업 운동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도시농업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하나는 지속가능한 도시 안에서의 도시,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농업,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오래전부터 골목길, 화분농사, 이제 자투리 공간만 있어도 다 이제 진행해 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시농업 운동의 사회적 배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도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생겼죠. 멜라닌 파동 문제라든가 또 중국산 농약 문제라든가 또 말초 파동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면서 시민들이 이제 직접 이렇게 안전하고 건강한 걸 직접 길러 먹는 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졌고요. 과밀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피폐화된 삶은 어떻게 여가와 또 자연과 함께하는 방향을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을 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자. 녹지의 감소에 따른 환경 문제라든가 또 생태 순환의 문제라든가 여가 문화, 또 세대 간의 갈등, 또 이제 먹을거리에 대한 거, 아동과 청소년의 생태 감수성, 생명 감수성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일자리라든가 여가 문제, 이런 것들을 농업이 갖고 있는 다원적 가치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도시농업 운동의 신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은 단순히 먹거리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환경 문제하고도 상당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문화, 그리고 복지, 그리고 교육은 이제 도시농업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끊임없이 이제 생태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평생교육의 과정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이제 사회적 경제 문제까지 폭넓게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이 갖고 있는 아주 다양한 다원적 가치를 활용해서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어쨌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제 이런 걸 갖고 이제 도시농업 운동을 시작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농업 법이 만들어졌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뭐 강명이라든가 이제 뭐 수원이나 이런 데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조례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그 나중에 이제 도시농업 관련된 지원법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최근 10년 동안 도시농업 참여자 수와 뭐 텃밭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면적의 확대라고 보면 거의 한 10배 정도씩 확대한 것으로 상당히 이제 많은 성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가 이제 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3차 도시농업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차에 이제 이건 뭐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 2차의 이제 도시농업 육성 계획은 초점이 주로 이제 확산과 양적인 확대 여기에 이제 활성화에 좀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면은 3차 계획을 보면은 제목부터가 좀 다르죠. 국민과 도시농업의 가치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면적인 타이틀로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10여 년 이제 법제화가 되고 10여 년 동안 시민사회와 또 행정이 함께 만들었던 도시농업의 그런 성과들을 보면은 하나는 생명이 자라는 도시, 도시의 생태적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를 도시농업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에 이제 생명이 자라는 공간을 확대하고 생태적인 삶, 생태적인 순환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공 집안에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공간들을 계속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생물종 다양성을 확대시키기 위한 토종 운동도 벌여놨고, 그 도시에서 양봉 이런 것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 퇴비라든가 지렁이 산재를 활용한 음식물 퇴비라든가 또 자가 퇴비 만들기라든가 이런 이제 유기자원을 순환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 퇴비 만들기가 이제 도시 곳곳에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뭐 이제 현재로는 이제 동해등예를 활용한 음식물 퇴비화까지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토종종자 보존을 통해서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이걸 확산 보급하는 활동들을 해왔고, 그리고 토종 씨앗 도서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토종 씨앗을 이제 확산시키고 빌려가서 최종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반납하는 형태의 토종 씨앗 도서관도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성과라고 본다면 관계성 회복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을 갖고 있는 여러 뭐 다문화 가족이라든가 또 사회적 소외 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함께 농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텃밭 같은 경우도 뭐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그런 텃밭을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순환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 도시농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분야입니다. 그래서 생태텃밭 교실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 텃밭에서 이제 텃밭 강사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 창출들을 많이 만들어 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도시 양봉이라든가 뭐 적정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것, 또 텃밭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도시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아이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전 세대 기간에 도시농업이 같이 접목되면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치유와 힐링,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건강 이런 것과,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또 중장년에게는 이제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도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저는 어쨌든 도시농업이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의 지속가능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도시농업을 통해서 많이 이제 확산을 시켜왔고, 그것에 이제 먹거리 푸드플랜을 만드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여론과 그리고 지지 세력들을 확보하는 데 역할을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르쉐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마르니에 서울의 명동에 서울의 이제 마르니에 공원에서 하는 그런 도시형 농부시장, 또 화들장, 꽃피는 은평에 있어요. 꽃피는 장날, 여러 가지가 이제 지역 교류형 도시농부 시장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을부엌이라고 해서 청년밥상,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혼밥하는 청년들하고 같이 함께 이제 요리도 하고 작물 직접 기른 작물 갖고 요리하는 그런 이제 관계와 이제 그리고 관계를 통한 먹거리 소외 계층의 어떤 이렇게 회복, 먹거리 정의를 실천하는 활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과 이제 도시 안에서 먹거리 시스템하고 연결시켜내는 과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10여 년 동안에 도시농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농업에 대해서 성찰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농업의 양적 확대 시기에 제도가 도시농업 법이 만들어지고 관리사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는 도시농업이 다양한 가치와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행정으로 딱 들어가면은 도시농업의 사업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이렇게 딱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사업비와 사업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반면에 사업 자체가 대단히 협소화되고 단순화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에 도시농업 운동이 시작할 때는 도시농업이 공동체, 문화운동, 어떤 생명운동, 또 이제 도시 공원 안에서 어떤 여러 가지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확산이 되었는데, 이게 딱 일종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들이 거의 10년 동안의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의 사업이 이제 개인에게 분양되는 주말농장, 상저텃밭 모델이 도시나 대부분 지역에서도 보면, 도시농업 그러면 대부분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시민들에게 보면 도시농업이 뭐냐 딱 물어보면 도시농업 이거를 주말농장 분양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런 분양하는 그런 텃밭이 과연 그 안에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도시농업의 가치를 실현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 CCTV 달아달라, 누가 내 것 당한다, 너가 무슨 약 쳤냐, 나한테 벌레 다 온다, 풀 왜 안 매냐, 풀 나한테 온다, 막 싸움이 막 이루어지는 곳이 공공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이제 전반 시민들의 어떤 인식 자체가 도시농업 해봤는데 뭔가 기대가 컸는데 재미가 없다, 뭔가 이렇게 이제 약화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과연 도시농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도시에서 무조건 경작만 한다고 해서 도시농부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도시농부의 상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었고요, 의제로서. 그다음 도시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좀 더 발굴하고 현장에 적응하는 그런 이제 지속가능 발전과 어떻게 도시농업을 결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또 도시농업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들이 커다랗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도시농업의 실천 공간이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형태로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문제시되었던 거죠. 그래서 공공성에 대한 이제 대두의 배경을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개인과 가족에게 이제 분양되는 텃밭 중심의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정책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되게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보면은 거의 1년 동안 점유하는 공간이에요. 그들만의. 그러니까 이제 청주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17대 1, 20대 1 이렇게 되거든요. 주말농장 분양받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딱 당첨이 되고 나면 이제 로또 맞은 거예요. 그거는 1년 동안 내 땅이야. 딱. 그리고 그들만의 이제 혜택 받은 사람, 당첨된 사람들만의 이제 폐쇄적인 공간으로 이제 자리매김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바깥에 있는 사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시민이고 나도 세금 내는데 나는 왜
물론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다고 하지만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그 도시농업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사람들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까처럼 막 서로 물 갖고 싸우고 뭐 갖고 싸우고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보니까 아 도시농업이 별거 없다. 차라리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텃밭 없애버려.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주말농 개인에게 분양되는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그런 틀을 어떻게 벗어나서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도시를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들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도시농업의 중요한 의미라든가 같이 느껴지고 확산이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도시농업에 그렇게 봤을 때 공공성의 실력이 가치는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개방이 되어야 되고 공간과 시설이 공유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은 공익적 가치를 실천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뭐 이런 사례로는 뭐 텃밭을 공유하는 토들모든의 놀라운 먹거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어떤 여기 써 있잖아요. 풀이에요, 풀이. 도시농업 공간에서 도시에서 만드는 경작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재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따먹어도 되는 그런 쉐어 텃밭들이 많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화성시가 이제 그 대한민국 도시로 박람회를 하면서 동탄 신도시의 썬큰 광장에 이제 만들었던 이제 빌딩스 텃밭 정원인데, 요거는 70명의 텃밭 정원사를 뽑아서 요분들이 여기서 경작을 하고 가꾸는 활동들을 해오고 있죠. 그분들은 처음에는 자기한테 요만큼 분양해 주는 줄 알고 참여를 했다가 함께 가꾸고 함께 나누는 거다라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해보니까 재미있고,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작물들을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재밌게 이제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이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이게 뭐예요? 물어보면 그 텃밭 청소가 이게 뭐 토란이에요, 이게 몽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시민들이 좋은 일을 하시네요 이랬다는 거죠. 만약에 이 아파트 이 공간 안에다가 주말농장처럼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죠? 당장 없애라 몇 사람한테 이기는 거죠. 근데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자 이렇게 딱 이제 하고 공원에다 도시농업 하자, 아파트 안에서 도시농업 하자 딱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원에다 주말농장 만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파트에다 주말농장 만든다는 생각을 하려 도시농업 이거로 주말농장 이게 딱 머리에 딱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유 공간의 중요성이라든가 도시농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창의적인 활동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한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극복하는 게 저는 지금의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아르반 아우르시테 같은 경우에도 이 공간 자체가 공유 공간이면서 되게 복합적인 공간이에요. 치유 공간이기도 하고 체험 공간이기도 하고 교육 공간이기도 하고 함께 어우러진 주민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개방과 그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교육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의 도시농업 공간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처럼 개인에게 분양되어서 자기만의 소유가 되는 10달 동안 자기만의 소유가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도시농업 공간은 이제는 유쾌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문화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되어야 돼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들, 사회적 약자, 청소년, 어린이 다 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 그리고 제가 잘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간에 대한 이제 의미가 이제는 도시농업의 이제 주말농장의 모델을 벗어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가치들을 가지고 많이 활동을 해왔는데 그 행정이라든가 예산을 이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을 보면은 그냥 같은 공간에서 농사만 지으면 공동체가 형성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렇게 착각? 아니면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그렇게 형성되는 게 아니라
공간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은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회적 연대의식이라든가 가치를 일치하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한 거죠. 이 공간과 관계, 가치,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려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매개자가 필요한 거죠. 매개자. 그게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공공주말농장이라든가 도시록공원에서 이제 그런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록 프로그램을 할 때는 거기는 반드시 도시록 관리사라든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콘서트 그런 이제 상담과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리사가 꼭 배치가 되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는 이제 공공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관계는 이제 공동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왜 우리가 도시농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제와 이제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의제로 도시농업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의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IPCC 이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와 패널에서 그 기후변화와 토지에 관한 특별보고서가 2019년도에 발표가 됩니다. 거기 5장에는 도시와 도시 근교농업은 도시의 식량 안보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며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그런 그 지금 시대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이 기후위기 시대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탄소 중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탄소 중립은 생물 다양성을 만들어내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흡수원을 계속 확대시키면서 흙에다가도 탄소를 저장시키고, 또 강합성을 하는 식물들을 많이 이제 확산을 하면서도 있지만요. 이 탄소 재료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시민들의 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포용적이며 회복 탄력적인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시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도시농부대회가 이제 서울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 할 때 진행됐는데, 같이 함께 이제 그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세계 도시농부 산업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걸 함께 보시면은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이제 이해가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것처럼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첫 번째는 도시농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모델로부터 빨리 벗어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농업의 공적 가치를 어떻게 확산하고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농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공공주말농장에 반드시 있어야 될 시설은 폐비관과 비물 저울통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래서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 대안으로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것도 필요합니다. 여기 소개된 도시농부 산업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우리가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가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아놨습니다. 공동체 텃밭의 역할에 대한 것도 담아놨고요. 저는 이거를 그 강주에 이제 강주시에서 한번 그 농민단체들하고 양체를 한 적이 있었어요. 농민단체들은 아직 도시농업을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재배한 거를 안 사고 그냥 자기들끼리 저어먹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농민단체들하고 연찬회 할 때 제가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발표했는데 딴 거 다 빼고 이 도시농부 산업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렸어요. 농민단체들한테, 농민들한테. 그분들이 딱 보시면 와, 도시농업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주말농장에서 저먹는 것만 생각을 하다가 도시농업의 가치가 확산될수록 농업의 가치도 같이 홍보되고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농업에 대한 의제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뿐만 아니라 이제 비참여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도시농업 공공성에 대한 것들이 홍보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걸 박람회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다 그 직접 해봐, 재밌어, 맛있어, 행복해, 즐거워. 그거야.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가. 그러면 이게 되게 멋있고 참여자들한테 의미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개인적인 가치거든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우리 아빠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북극의 공을 살리고
미세먼지를 없애고 지구도 구해. 너네 아빠 뭐 하는데? 컨덴싱 만들어 이러잖아요. 도시농업 똑같이 거기다 다 해서 너네 우리 아빠는 나무를 많이 심어서 미세먼지도 없애고 벌어지는 유기질환을 다 다시 순환시켜서 흙을 돌려보내면서 지구도 살리고 꿈도 살리고 생물종 다양성도 살려. 그럼 너네 아빠 뭐 하는데? 도시농업이야. 그죠? 이런 홍보를 계속 했으면 저는 시민들이 갖는 도시농업에 대한 인식이 그냥 주말농장에서 저들끼리 지어먹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을 벗어나서 이렇게 참여 비참여도 도시농업에 대한 든든한 응원자가 됐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됐고요. 그리고 협력과 연대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거는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려고 하면은 시민단체가 형성이 되는 게 필요하고요. 시민단체의 어떤 그 행정의 칸막이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새로운 창의적인 실험과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활성화됐을 때 행정의 영역에서의 도시농업도 확산이 되고 활성화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시민사회의 역량을 충분히 강화시켜내서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어떤 이제 도시농업의 발전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도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나가려고 하면은 관은 행정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농상생과 관련돼서는 농업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소농하고 연계하는 도시농업하고 소농하고 연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시농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인 사업들이 많아요. 다른 부서하고도 뭐 이렇게 청소, 자원순화, 뭐 복지, 또 어떤 뭐 문화, 또 경제 일자리 뭐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약간 통합부서적인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논의구조나 정책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3차 이제 종합계획에서도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 확산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시농업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국민들이 더 많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요. 성과 목표에서도 이제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동체 형성을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졌고 도시농업 공동체 등록에 대한 목표가 생겼고요. 그리고 추진 과제에서도 탄소 중립과 생태적 환경 보전에 대한 것들이 커졌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3차 육성 계획은 1, 2차하고 다르게 훨씬 더 지금의 시대적인 과제라든가 의제들을 담고 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농업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또 지속가능한 농업을 함께 결합시켜내서 만드는 거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도시농업이 단순히 이제 그냥 도시민의 농업에서 떠나서 이렇게 국민농업으로 확산되고 이제 발전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회장님의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스톱회의 시간을 말씀드리지 못해가지고 다음 두 번째 발트신 시흥시 도시농업팀 김영원 주무관님 시간 한 15분 정도 예,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의 김용훈 주무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멀더라고요. 아침 출근 시간에 저희가 6시 반에 출발했는데 출근 시간 겹쳐가지고 도로가 완전히 수도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 시흥시 도시농업은 2010년부터 준비하고 1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부터 20년까지 해서 도시농업 10년이란 책자를 한번 백서식으로 만들어서 배부했고, 저희가 한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나 시흥시가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도시농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짧은 시간 안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먼저 뭐 도시농업 우리 신시 현황이나 도시농업 뭐 우리 현황이 지금 신시 인구가 지금 52만이거든요. 52만인데 좀 더 좀 올라가고 계속 인구는 증가 추세가 있는데 거기에 도시농업에 참여한 숫자가 한 인구 수의 한 5% 정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활동 방향은 뭐 주택 활용이나 뭐 아파트, 학교, 뭐 지금은 이제 치유다 보니까 장애인 그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골고루 다양한 방향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 관련 단체는 우리 도시농업 관리사나 이런 뭐 협동조합에서 한 8개 단체가 지금 같이 저희 도시농업을 같이 이끌어주고 있고, 제가 도시농업 공원은 지금 3개소를 지금 현재 도시농업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3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교육형 텃밭이라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고, 공동체 주말 농장, 큰 유형은 지금 이 방식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보면 이제 아파트 텃밭은 제일 먼저 도시가 되다 보니까 도시하면 선생님이 이제 아파트다니까 아파트 단지에 이제 도시농업을 좀 파고들자, 도시농업 활동에 좀 들어가야 해가지고 제가 2013년에 신시 도시농업 박람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파트를 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파트에 일단 시설 확보를 해주고, 근데 저기 이제 할 때는 되게 문제는 아파트 동대표들이나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님들이 협조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충분히 이해 갖추고 주민들 동의 받고 그다음에 시설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는 수도 문제. 그 문제는 별도 비용을 걷어서 별도 확보를 해가지고 이 비용은 다시 이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래야 참여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그 불만사항도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텃밭을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장에 조금 지원해서 진행하고, 거기 아파트 단체 여러 그 단체 중에서 텃밭만 운영하는 공동체들, 요즘 그 커뮤니티 이사라고 별도로 아파트 조직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텃밭을 운영해 나가는 거고, 그러면서 해외 나가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는, 보통 저희가 한 5일 정도는 의무사항으로 하라고 그래요. 지금 농사만 지내면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농사만 농사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또 하나의 단체가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고, 아파트의 모든 어떤 야시장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행사 때 이분들이 솔선수범에서 나와서 앞에 끌고 가는 리더자 입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팜파티부터 시작해서 주민들끼리 어울리는 공간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시에서 제일 처음에 저기 아파트가 조성 지원 사업으로 좀 지원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지속사업장이라고 강사들만 한번 요청하면 파견하고 나머지는 자기들 아파트 기금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곳이에요. 그것도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신시 도시농업 공원이라고, 공원인데 사실 공간이죠. 근데 저 제일 처음에 했던 합줄 도시농업 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공원, 여기 함줄 도시농업 공원인데 여기에 이제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여기 안에 그 쓰레기 매립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자 했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조그만 중소도시가 감히 정부에다 덤벼가지고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대구시한테요. 그때 시장님께서 거기 관여하지 말고 우리가 예산 잡아놨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그래서 13년도에 3박 4일로 저기서 진행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걸 아마 도시를 어떻게 보면 공원을 재생시키는 거죠. 여기 하면서 그 근교에 아파트 단지, 정확 사동이라는 아파트는 16개 아파트 단지하고 같이 저희가 박람회를 경기도하고 협조해서 그때 저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기 때문에 아마 신시가 도시농업을 계속 이끌고 앞으로 가야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도시농업을 공부하는 교육생들, 실습장을 하는 실습교육장이나 다랭이농, 그런 다랭이농 같은 것은 모든 공원에 이제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반딧불 인공설정. 사실은 우리 신시한테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동단하고 바다가 같이 끼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개발이 되고 그 도시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딧불이 구경하기 사실 힘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책에서만 봤지 반딧불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지금 퇴직하신 전임 시장님께서
아무리 시흥을 너네들이 홍보해도 홍보가 안 된다. 반딧불이 하나로 우리 시흥시를 홍보할 수 있다는 환경 지표이기 때문에 환경을 살려야 도시가 살 수 있다는, 그래서 반딧불이를 인공을 한번 해보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인공 사육을 해서 아이들 교육용으로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반딧불이부터 뭐 수색 연못도 하고 뭐 이런 거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잡고 있고요. 여기 함출 도시농업공원은 거의 이제 교육 위주예요. 아이들 프로그램 운영이 나가고, 여기 뭐 식물 뭐 넝쿨 터널이나 계속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는 모든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빗물을 좀 활용하고 있거든요. 빗물 그 지하 주차장에 지하를 파서 100톤의 물을 그 지하 조류로 만들고, 그 나머지는 빗물 저금통을 또 저희가 군데군데 만들어서 그 빗물로 활용하니까 수도용은 거의 안 나오고, 또 하나는 2017년도에 제가 조성했던 백오 텃밭나라고 백오 신도시 건설되는데, 거기에 이제 저기도 이제 공공부지예요. 문화복합부지인데 사실은 저것도 언제 또 팔릴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저기 17년도에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유치하고 여기서 이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걸 만든 때 아마 그 백오 신도시다 보니까 유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시민 활동가 이분들이 모두 반대를 해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땅 가진 부서에서 중단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도시팀이 가서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함출도시농업공원에 그런 식으로 끌고 간다 해서 저희가 한 두세 달 설득시켜 설득을 해서 좀 만들었던 공간이거든요. 저기는 한 29,000제곱미터가 형성되고, 저기 바로 옆에 백오 생명공원하고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거의 시민들은 공원이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여기 문화복합부지에 별도로 저희가 이제 그 시민 행복텃밭이라고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동체 텃밭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뭐 다래기 농이나 기본적으로 들어가건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420세대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아마 월곡 포구축제가 유명한 축제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바닷가예요. 바로 옆에가. 여기에 이제 저희가 20년도에 그 농림부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돼가지고 21년도에 준공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제 지리적으로 조성했던 곳이지만, 거기가 지리적으로 약간 좀 다문화 식구들하고 이렇게 청년들, 그러니까 정주식보다 잠깐 거쳐가는 곳이에요. 포구였지만 포구 역할이 좀 안 되어 있고, 거의 뭐 건물이고 뭐고 좀 노후화됐던 거고, 좀 중국 관광객들이 한참 보면 잠깐 인천공항 가기 전에 잠깐 쉬었던 것만, 좀 지나가다 보면은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다 보면 뭐 밤에 보면 불이 반짝반짝할 거예요.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 한국의 뭐 시흥의 라스베가스라고 얘기하는데, 밤 문화는 그렇게 돼 있지만 낮에는 완전히 도시가 좀 죽음의 도시인데, 그걸 이제 바꿔보자는 취지에 여기가 마린홀드라고 전에 놀이시설을 그대로 중단돼 버리고 폐허가 됐던 땅인데,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을 그 공영도시농업농장이라고 21년도에 이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는 새롭게 하면 장애인 힐체어 텃밭 같은 것도 저희가 만들어서 장애인들도 참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표현했지만 거의 공간의 이제 기능이나 역할이, 사실 저걸 만들어 놓고 보면은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니어클럽에서 인력을 지원해주고, 농협에서는 보험을 좀 들어주고,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과에서는 장소를 제공해서 이분들이 뭐 잡초 제거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 텃밭 관리하는 건데, 노인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같이 가주는 거고, 또 우리 도시농업 관리사들도 현장에 파견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 운영하려면 저희가 기간제도 또 채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 일자리 사업도 진행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이 일자리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전에는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거의 보면 현장 가서 다 버스 빌려서 다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다 안 나가고 다 우리 관내에서 여기 공원에 와서 좀 더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도 많이 이제 저희가 겨울철하고 하절기하고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은 젊은 층들이 농사를 아르바이트에 올려놓으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몇 번 해보니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많이 안 해가지고 지금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안 쓰고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는 저희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자연 생태학습장으로도 충분히 그러니까 제피는 못 들어도 생태학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3년 동안은 중단돼 있었지, 그 전에는 거의 1년에 가을쯤 되면은 시흥시 관내에 어린이집은 거의 한 15일 동안 벼베기 체험부터 시작해서 15일 동안 하루에 2-3개 어린이집을 계속 하는 거, 한 1,500명 이상이 체험할 수 있는, 생태 체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생산되는 이제 시범적으로 농사를 저희가 보여줬던 것은 아이들이 체험하고 나면서 전부 다 이웃과 나눔할 수 있는 이런 그 푸드뱅크하고 나눔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에서는 그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배출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텃밭 상담소라고 3개소를 파견해 나가요. 그럼 보통 한 34회 정도, 저희가 34회에서 한 길게는 예산 있을 때는 50회 정도 이분이 나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한 2시간 정도. 그러면 이제 한낮에는 더울 때는 안 되고, 뭐 어떨 때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저녁에도 오후에도 가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해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건 이게 학교 텃밭. 저희는 창의 체험이라고 이제 시흥시는 그 시장님하고 학교장님들하고 교육지원청장님이 협의해서 모든 학생들이 생태 체험이나 이런 야외 수업은 한 군데서 모아서 해서 교육 청소년까지 모아서 각 부서에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해서 창의 체험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와서 직접 하기도 하고, 지금은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를 찾아가는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파견해서 재료비하고 일부 가지고 가서 학생들 수업을 돕고, 보통 14회 정도 하면은 1년을 좀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 텃밭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단들은 요즘 장애 좀 모든 반이나 이런 좀 배울 수 있는 새로운 데 배우는 코딩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지도하고, 좀 치유 같은 것도 좀 새로운 방법이니까 학교에 찾아가서 해드리고, 그럼 뭐 옥상 텃밭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 예산이 많게는 3천만 원, 짧게는 2천만 원 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병원에 있는 옥상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환자들이나 좀 일반 관계자들 가서 심터 공부인데, 저기에 장점은 저희가 뭐 깊이 여러 가지겠지만 딱 하나만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저기서 그 담배 피고 했던 금융공간이, 흡연공간이 담배는 안 핀다. 그리고 사람들이 농작물 고추가 열려있고 하는데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 없다. 상추 있고 하니까. 근데 뭐 따가는 것도 뭐 수확해내는 건 괜찮은데 그거 하나 좋다고 병원 관계자는 저희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민 행복 텃밭이 이제 공동체 활동 텃밭인데 이거 한 5대1 정도 돼요. 근데 그 민원이, 그러니까 이 텃밭에는 무조건 농사만 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관은 모집하고 장소를 제공해주고, 운영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00세대당 한 단체씩 총 6개 단체가 지금 현재 700세대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참여자는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을 5시간 이상을 해줘야 되고 1년 동안. 그리고 거기에 생산된 것은 기부는 자율적으로 기부를 해 주셔야 아까 푸드뱅크하고 이런 같이 진행이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단체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한 공공의 땅이다 보니까 참가비나 이런 것은 저희가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 돈은 단체로 그냥 입금이 돼서 단체에서 그걸 계획 잡아서 사용을 하고 끝나면 정산보고에서 시에다 보고해주고 참여자들 보고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1월부터는 계속 팜파티 이거하고 김장교육 체험 뭐 이런 거 지금 계속 해가지고 지금 일정이 빠듯빠듯하게 좀 갈릴 건데, 저희 직원들 순간적으로 잠깐씩 나가서 이제 봐준 거고, 저희가 모든 것은 제가 직접 추첨해가지고 대강당에 모여서 장소별로 나서 직접 뽑는 걸 방식으로 방송 촬영하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이 직접 뽑기도 하고 뭐 했는데 당첨되면은 정말 아파트 당첨된 기분이 있어요. 그게 한호도 지르고, 떨어지면은 제가 여기서 떨어지면은 주말에 현황표를 보내놓으니까 거기 가시고, 떨어진 분들은 다음 기회에 보는데, 코로나 때는 제가 전자추첨을 좀 해봤어요. 전자추첨했는데 이게 좀 일장 있어요. 참여하신 분들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내 발로 와서 내가 직접 뽑는 걸 좋아하시고, 젊은 층들은 집에 있어서 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고, 근데 민원은 젊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 떨어지는지 이제 요즘 저산도 못 믿겠다고까지 하시고, 저 참가인들은 운영단체하고 이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 때만 돼도 저희들이 되게 이제 신경이 날카롭죠. 그러면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또 안 되고. 그래서 또 하면은 사전에 이제 작물 교육. 원래는 이제 신청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하라 했는데 이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당첨되신 분만 해라. 그러면 저 민원이 의회로 자꾸 가다 보니까 그래서 당첨되신 분만 가지고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하는데 교육할 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자기 것이에요. 그렇게 못할 때는 현장에 우리 그 반장님들이 되게 예를 먹고 있는데 그걸 아까 저도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이 관계 계속 프로그램이 있어줘야 그 관계를 중간중간에 안 해나가는데 안에 당첨되시고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안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개장식 같은 거 이런 행사를 계속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주말 농장은 제가 22개소까지도 했는데 관리가 주말 농장은 우리 시에서 개입 안 해도 되겠다. 큰 틀만 우리가 방향 잡아주고 해줘야지 이게 여기는 완전히 그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강사들이 저희가 파견해도 강사 말을 안 들어요. 강사가 재료 들고 가야 돼요. 그때다 듣고 그분들이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주말 농장은 저희가 점점 축소하고 산무농법을 그렇게 적용을 시켜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걸도 이렇게 나눠 먹고 하는데 저희 지분은 안 받습니다. 주말 농장에 농약을 뭘 친지 저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율적으로 좀 이렇게 공동체 자기들끼리 어울릴 수 있는 공간 만들 때 프로그램을 한다는 저희 강사만 도시농 관리사들 파견해서 보내는 거고 그럼 이제 어린이 농부학교는 아마 우리 신시 어린이 농부학교도 그 2015년도에 그 광주 5회 대한민국 박람회 때 제가 갔다 와서 그때 이제 어린이 농부학교에 교장은 시장님 교장이고 나머지 이제 교감은 우리 그 단체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 한 14에서 15회 정도 이제 그 장소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데 여기 경쟁률이 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여기를 꼭 보내야 된다는 그 여기 안 보내면 좀 뭔가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기 애들이 다녀온 뒤부터는 확실히 부모님들에게 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자기들이 진짜 교육만 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애들이 변했던 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는 여기 출신 애가 벌써 이제 대학교 갔더니 하는 그냥 대학교에 입학한다고 했어요. 근데 걔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일기장을 우리가 텃밭 일기장을 봤을 때 내가 이런 거 했다구나. 그래서 제가 내년쯤에는 한번 전체 한번 지금까지 지나온 아이들 한번 공모해서 한번 지금까지 우리 신시의 도시농업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 한번 만나보려고 좀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농부학교는 중학교 고등학생들 이 친구들도 진행하면은 시작은 할 때 정말 뭐 서로 이렇게 안 맞고 서로 이렇게 피하고 싸움도 나고 해요. 서로 안 맞아요. 싸움이랑 치고받고 아니라 서로 이렇게 문자나 카톡 이런 거에 좀 이랬는데 저희가 한 중간 정도 돌아가면요. 물론 강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제 그때는 언니 동생이 자연적으로 되고 오빠 동생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정말 우리 저도 애 키워봤지만 얘들이 끝날 때는 지네들이 솔선수범하고 이 뽑아먹고 프랑코미 뽑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 애들끼리 만나고 그래서 뭐 송편 같은 거 만들어서도 같이 나눠 먹고 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변화는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처음이지 이게 직접 자기들이 손으로 호민 들고 가꾸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거 말고 이제 성인들 상대로 제가 도시농업 이제 원예교육이나 뭐 자생화 교육 같은 거 그런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또 자격증반도 저기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도시농업 관리사가 교육 저희가 기관으로 지정을 돼가지고 진행 제가 이제 올해는 진행 안 했어요. 이게 배출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분들도 직업적인 문제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2년에 한 번 정도 이제 경년적 배출을 좀 하려고 저희가 이제 준행하고 다 대신 다른 쪽 뭐 하해장 기능사나 유기농 기능사 이런 쪽에 관련된 농업에 관련된 적용 이런 쪽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 교육을 깊이 나가면 농업에 관련 그 자격증 학원들이 거의 없어요. 하려면 본인 공부가 안 되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박람회 같은 경우는 한마당 1회부터 제가 경년제로 쭉 진행을 해왔던 박람회죠. 지금 1회까지 아까 그랬던 13년도에 진행했던 거고요. 이제 3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하고 같이 했던 상태고
이제 어린이 농부학교 애들이 주관이 돼서 이제 그 진행했던 제 4회 도시농업 박람회도 한마당도 저희가 이제 그 2년 경쟁대회하고 그리고 올해 23년도에 제가 제 5회 도시농업 한마당을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요즘 예산 없다고 그 예산을 안 줘요. 그 신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도 머리 써야죠. 그래서 저희 기존 사업으로 매년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은 한 해는 예산을 작게 좀 소규모로 하고 한 해는 크게 받고 크게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 대신 이제 가을거지 한마당을 좀 더 확대를 해달라 해가지고 가을거지 같은 거는 3일 동안 진행을 하시는 그 이제 앞으로 이제 붙이는 치유농업이다 보니까 장애인시설이나 치매아시스텐트하고 협업해서 타 부서하고 협업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상은 알다시피 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이제 저희가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22년부터 이제 지금에서 이제 도시농업의 이제 공익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를 좀 확산해서 진행하자. 그래서 좀 모든 게 사회적 올 처음 시도했는데 사회적 농업 동안 올해 시도해봤는데 좀 성공적이라서 많이 사람들이 좋아지고요. 또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도시농업 대안에 이제 우리는 그 크게 뭐 아젠다를 가지고 기후변화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덤비지는 안 했고 도시농업 자체가 했다고 생각을 지금 해왔는데 지금 기후변화가 너무 심각한 상태고 그런 상태가 지금부터 하자는 걸 이제 도시농업 참여자들한테 교육시키고 인식시켜서 하는데 아까 했지만 빗물 같은 거 활용하고 모든 게 퇴비 자전물도 소각해서 소각이나 파쇄해서 다시 근데 전에는 우리가 쓰는 시범 텃밭만 했는데 지금은 저걸 저장해 놓고 퇴비를 만들어 놓으면은 참여자들이 저 퇴비를 달려고 해요. 그래서 저 퇴비를 나눠주고 근데 거기에 보면 잔여물 중에 그 잡초 씨앗이 많이 들어오는 거 그것만 저희가 선별해서 나머지는 좀 다 다시 밭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데 전문 인력이 자립기반 제가 도시농업 관리사들이 그때 워크숍 하려고 좀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신입시가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 80명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도시농업 관리사 협회에 들어가 있는 30명 정도고 강의 뛰신 분들이 한 25명인데 이분들이 우리 시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산 안 잡히면 내년 다 놀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방향을 받아서 이분들 자립 기반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 협의사원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사업이 있어요. 이제 전년 교육감시생 꿈틀학교라는 그 있다가 지금 또 이름이 바뀌어서 이룸학교라는 걸 바뀌었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사업을 이쪽으로 아이들 생태나 정서적인 치료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좀 바꾸자 해서 우리 강사들 좀 도시농업 관리사들을 쓰자.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현재 좀 자립 기반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해도 공간 확보. 그래서 저희는 광명시는 또 신도시 하나 들어가는데 거기에 도시농업공원. 그러니까 저기 그 요구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도시농업공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했더니 LH에서 또 반대했나 봐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도권에서 클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해 달라 해서 그때 좀 지금 계속하고 저희가 그 대한제장이라는 대기업이 또 땅을 가지고 신시 우리가 모르는 그 산골에 어마어마한 땅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 지금 협상하는데 저희가 그 땅 매입가만 한 200억이 넘는데 그걸 지금 의회하고 좀 협의인데 요즘 예산이 없다고 지금 자꾸 난색을 표하는데 시장님 의지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공간 확보가 제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시와 농업의 상생. 제가 이제 시흥이 농업이 인구가 2,000명이에요. 지금 2,000명인데 2,000명이 도시농업 처음에 할 때 제일 예먹은 게 왜 농업기술센터 농업에 대한 예산을 도시농업에다가 쓰냐. 근데 사실은 아니거든요. 도시농업 없다고 예산이 농업으로 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분들 생각은 그래서 그분들이 농사 짓고 그걸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도시민들인데 이 도시민들이 어렸을 때 자꾸 습관이 돼서 먹어야 습관이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그분들은 저희 시흥시 농촌에는 저는 사실은 그래요. 저희끼리는 생태를 쓰신다고. 왜냐면 시흥의 농산물은 거의 90%가 다 손이 돼요. 포도 같은 거 시흥 포도 저기 농산물센터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길에서 다 팔거든요. 그리고 그 다른 채소는 학교 급식센터에서 다 소비해주고 있고 다른 하나 쌀인데 그건 농협에서 다 또 수매를 해주고 있고
근데 자꾸 센터에 오면은 좀 센터에 쓰시는데 그분들하고 싸울 수는 없고 해서 그분들을 도시농업의 행사 때 항시 VR 조직에 모셔다가 그분들한테 축소하고 그분들이 강사로 농업에 할 때 강사를 좀 같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같이 도시농업위원회 농단위 회장이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상생을 잘 돼가고 있는데 그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옛날 전통 우리 농업에 대한 것도 좀 아이들한테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상생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너무 빨리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 시흥시 방문해 주시면 제가 다시 또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흥시의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센터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두 분이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했고 자료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게 많네요. 우리 우리 도시농업과는 우리 청주시가 통합이 되면서 2014년도에 도시농업관이 생겼고요. 그 전에 이제 텃밭농원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1993년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농업기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던 체계가 거의 한 10년 정도 되다가 나중에 이제 수요가 많아지면서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텃밭농원에 대해서는 한 9개 구간 108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텃밭입니다.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순서는 도시농업 페스티벌 운영, 소비자 체험 교육, 생명농업관 운영, 농업인대학에서도 저희가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대학, 도시농업 육성 사업 순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페스티벌 운영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2018년도에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청주시에서 개최를 하면서 많이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시장님도 그때 많이 좋아하셔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자 그 계획을 세우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1회 올해는 작년에는 박람회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 올해는 도시농업 페스티벌 형태로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로 추진을 했습니다.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했고 행사장은 농업기센터 내에 유기농 복합 서비스 지원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간이 되는데 이 곳에서 했고 사업비는 2억 9천만 원, 작년에는 7억을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내용은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시 21개, 체험 28개, 공연 3개, 직거래 21개로 했습니다. 운영 실적은 관람 인원이 3만 명 정도 됐고요. 부수 판매 실적이 6,5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체험 인원이 2만 명 정도 했고 설문조사 결과 200명을 했는데 이제 그 전반적인 만족도가 88%입니다. 그리고 이게 페스티벌 개장식 내용이고 그리고 새싹쌈 심어가기 재활용품 미니 화분 도시농업원의 체험 힐링 치유농업 체험을 했고요. 여기는 없지만 그 학생들 학교 대상으로 해서 도시농업관리사가 찾아가서 직접 교육을 하고 상태 텃밭을 20개 만들어서 현장에다 또 전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것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무료 체험하는 것도 체험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다 담아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도 이제 도시농업관리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스터 가드너에서 도시농업 관리 관련된 연구회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농업 텃밭 모델을 직접 치유농업, 그 다음에 학교 치유농업, 그 다음에 또 뭐 장애인을 위한 뭐 텃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개의 텃밭을, 그 다음에 이제 그 애완동물 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텃밭 모델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거 올해 새롭게 추진한 건데 바로 유기농 복합단지 바로 인근에 무심천 수변 버려졌던 그 버려지기도 했고 뭐 갈 때만 예쁘게 자라나면 괜찮은데 거기에 돌도 많은 데를 다 골라내고 유채 꽃밭을 조성했습니다. 10,000평방미터로. 근데 이것을 이제 시민들이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아가지고 유튜브에서 도시농업 페스티벌 끝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검색을 했더니 이게 제일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유채꽃밭이 제일 많이 왔고, 그래서 시민들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내년 이제 지금 현재 이것을 한 4배에서 5배 정도 넓게 하는 방안으로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도의 심사까지는 맡으면 되는데 이제 수질 그 한강 수계하고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절차가 이제 어느 정도 돼서 희망적으로 그쪽에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 더 확대를 해서 봄에는 무심천 수변의 유채꽃과 가을에는 또 이제 그 가을 꽃이 만발한 그런 무심천 수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그 도시농업 관련된 단체 우리 회원들하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 많습니다. 체험장이 전체 다 합해서 한 40개소 되고 실제로 많이 활동하는 데는 28개소가 되는데 체험장에서 많이 와서 그 회원들이 많이 도와줬고 여기 계신 지금 몇 분이 또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홍보를 많이 강화를 했는데 MBC 충북방송에서 활기찬 저녁 생방송에서도 나왔고 KBS 충북방송, 그 다음에 TVN 충북 매거진, 지금은 자치시대 라디오 인터뷰, 그 다음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월달서부터 43개소에 바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육교에는 작년 12월달서부터 해서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리고 이제 바로 직전에는 우리 이제 직원들이 아파트 단지마다 뭐 전단지 아파트 벽보에도 포스터도 붙여가지고 저기 했고, 공보관하고 그전에는 홍보 이렇게 협조가 잘 안 됐었는데 올해는 많이 도와주셔서 그쪽에서 이제 MBC 충북 CJB TV 라디오에서 공익 캠페인에서 한 달 동안 4월 한 달 동안 1일 3회 송출하는 걸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못 왔다고 했지만 우리가 워낙 계획을 3만 명을 잡았어요. 3일 동안 3만 명, 하루에 10,000명 잡았는데 3만 명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도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일주일간 그 모든 뭐 화초라든지 그런 거 그대로 존치를 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어린이집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와서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도시소비자 체험교육입니다. 이거는 체험교육은 도시소비자가 그 농업 현장에서 체험교육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농촌 체험농장, 교육농장, 현장 체험, 그리고 우수농가 농산물 직거래를 해서 직접 이제 낙농 체험, 그 웰빙 쌀빵 만들기, 뭐 우수농장 농산물 직거래까지 연계를 해서 1년에 20회 정도 도시 소비자들을 차에 태우고 직접 농장에 가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직거래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로컬 푸드 매장을 들려서 직접 하게 하고 본인들은 이제 10,000원 정도 이제 자부담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농촌 체험 활동은 이게 이제 교육청하고 1월달에 이제 이게 계획이 되면
협조를 해서 협조 공문을 받아서 전체 이제 회의를 하고 전체 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내서 본인들이 학교에서 이제 그 체험장을 선택하게끔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하고 연계한 수업을 진행을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농업관 운영은 저 미래지 농촌 테마공원에 있는 생명농업관을 저희가 그 도시농업관에서 연중 운영을 하는데 겨울철만 빼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청원 생명 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생명농업관을 운영을 했는데 시민들이 매번마다 같은 공간에 이제 컨셉을 바꾸는 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공간이 많이 넓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도시농업관리사, 그 다음에 마스터 가드너 이런 회원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전시도 또 하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린 오피스, 그 다음에 이제 벽면 포토전, 그 다음에 생명농업관, 사계정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고 생명농업관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오는 사람 일부, 그 다음에 또 인터넷에 올려서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과정을 총 125회 하고 있고 3,125명을 3월부터 6월까지 했고요. 올 11월 달에도 또 이제 지금 계획을 해서 어제부터 또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진이고요. 다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농어민대학 운영은 이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긴 한데 이 내용이 실용원예과, 토양비료과, 국가분재 마케팅과를 운영을 올해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하고 실용원예과 실습을 각 과정마다 23회씩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새롭게 시작한 국가분재 마케팅과에서 국가분재 전시를 1년 동안 키운 국가분재를 이렇게 전시를 해서 현재 전시하다가 이제 엊그저께 농어민의 날 행사 때문에 이제 일부는 치웠는데 이거를 이제 내년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사업으로 저희가 도시농업 육성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도농상생 팝핑 모델 조성이라고 해서 이제 도시민들이 와서 트램피팜에 올해는 설치가 됐고 작년까지도 이제 거의 매년 동안 설치를 하는데 이제 쉼터 조성을 해서 체험장 조성하고 이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게 기반 조성을 해준 사업입니다. 농촌 문화체험 농장 육성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장에 데크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하였습니다. 치유농장 육성은 지금까지 저희가 치유농장으로 들어간 게 5개소인데 올해는 2개소에 이제 원두막 조성이라든지 파브로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들어갔습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도시농업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지난번에 이제 시흥시 사례에도 계속 배출이 되었습니다. 배출이 되었는데 이분들이 할 거리가 체험장하고 연관 직접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하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매년 이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따서 도시농업관리사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농업관리사가 총 90명 정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했는데 이분들 중에서 36명, 원하시는 36명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농업 시설을 학교에서도 해주고 관공서에도 해주고 또 어떤 데는 양로원에도 해주고 지금까지 한 데가 많습니다. 이런 곳에를 신청을 받아서 12개소에 가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수당과
재료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해주고 그분들하고 같이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체할 것은 교체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저희가 이제 수당을 드리는 건데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농업관리사 사업이 그동안에 이제 교육을 그동안 몇 년 동안 못 시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과정, 교육과정을 운영을 할 거고 마스터 가드너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두 개는 다 어려워서 내년 예산이 좀 어려워서 그거는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이제 직접 우리 도시농업관리사가 활동한 사진입니다. 두서없이 제가 막 빠진 것도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시흥시 사례하고 그 다음에 그 김진덕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보면 전반적으로 이게 시사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가 가을에 많이 있다 보니까 다 담아내지 못한 게 아쉬운 게 많은데 앞으로도 우리 도시농업 청주시 도시농업을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점이 우리가 도시농업관이 이제 지금 현재 청주시 농업기센터는 남일면에 따로 떨어져 있고 거기에 3개과가 돼 있고 도시농업관은 옛날 청주시 농업기센터 자리에 강서동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사는 저쪽에 남일면에 있는 그 유기농 복합단지 부지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과는 같은 센터 안에 과는 다르니까 그쪽에 협조를 또 받아서 하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치워라. 다 치워달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시농업관장으로 된 지 이제 1년 남짓 됐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거기 이제 가서 술 사고 같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해서 이거는 놔둬야 될 사업이다. 이거는 하고 나서 다 하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 개인 돈으로 들었다면 돈을 그렇게 허비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 시설은 존치를 하고 일부 시설은 거기다 놔두고 또 일부는 또 가져와가지고 어디다가 또 이제 뭐 기부할 거는 기부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유기농 복합단지도 하고 나서 계속 치우는 시설이 아니라 올해는 뭐 장미정원, 내년에는 국화정원 해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거를 계속 해야 되고 도시민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하는 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흥시에서 그 빗물 저장 탱크를 마련해서 빗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꼭 견학을 하겠습니다. 좀 안내 좀 부탁드리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주시 도시농업 관장님이 워낙 좀 도시농업관에서 하고 계신 일을 다 설명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가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쉬고 하겠습니다. 근데 몇 점? 청주시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 도시농업관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전시까지 말하기에는 현실적인 도시로 그런데 이제 그런 일반 상황 정치인데 이해를 한다면 어떻게 할 거, 정책으로 어떻게 할 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은 시흥에 맞는 도시농업을 한 거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용도와 여건을 청주시에 맞는 여건을 도시농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좀 그런 게 오늘 와서 느끼는 게 많고 그러지. 우리 김진서 후보 우리 회장은 이거 모범 사례하고 정책적인 태발만 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책 모범만 낸 거지만 시흥시에서는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대책을 크게 갖고 하시는 우리는 도시농업 방향을 여기서 들이 시작하는 거죠. 시간이 시간을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그 발제자와 토론자분들은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3개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가 있어요. 그거하고 관련된 업계에 공무원 제가 그거 넣으라고 그러게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아, 그래, 바꾸신 거예요, 그러면? 아, 아니, 잘못 안 그래요. 아, 네네. 아, 그래요. 제가 명함이. 아 갑자기 도시농 관리사 가정을 들어야 되는데 갑자기 아, 제가 바꾸 찾겠네요. 제 모두가 원래 항상 바꾸지가 네네네.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요. 한번 네. 다음 기회에 좀 이제 뭐 시가 이제 그 위원회들하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렇지 않을까. 초기에는 정말 분위기 안 좋고. 근데 우리 체육관광가는 협의회에 애를 많이 쓰고 시에서도 좀 애를 많이 쓰고 우리 선생님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아, 다른 부서 있다 이거. 분위기가 관련이 느껴지시는데 좀 더 이렇게. 아니, 그리고 무조건 이게 그 발제 토론하신 분들은 자리 앞에 자리에 앉아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됐어요? 스피커가 많다. 화면 어떻게? 여기선 잘 보이는데? 잘 맞춘 것 같아. 아닙니다. 이쪽에 보자는 그 사람이 보셨죠. 이게 예.